APR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APR의 주가가 4%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APR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결 매출 3,800억 원 나왔죠.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 4분기였죠. 처음에 2,000억을 돌파한 이후에 3분기에는 이제 4,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월달에 뭐가 있었어요? 미국 온라인 매출에 이슈가 있었죠. 10월달에 아마존 프라임 빅데이데이 매출을 포함해서요.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6년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2026년도 상반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녀석들이 있죠. 바로 공매도인데 11월 21일에 갑작스럽게 어떻게 돼요? 11월 21일만 하더라도 공매도 수준이 크지 않았는데 다음 거래일인 11월 24일에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얘네가 지금 공매를 더 못 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매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될 건데 그에 따른 이제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질 거다. 뭐 숏스퀴즈나 숏 커버링 흐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흐름을 포착하면 반등의 타이밍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공매 세력들이 숏스퀴즈를 공매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누르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지금 어쨌든 공매도가 11월 24일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공매일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주식을 빌려서 그걸 매도를 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해서 주식으로 갚는 건데 떨어져야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11월 24일 날 재밌는 게 있어요. 자, UBS 증권에서는 56만 주 매수를 해버립니다. 24일에 36만 주 매도했는데 그게 바로 모건 스탠리예요. JP 모간도 79만 주 매도했죠. 지금 모건 스탠리랑 JP 모간 이 창구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이러면 얘네가 지금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다시 한번 이제 공매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상환을 해야 돼요. 그죠? 시티그룹도 지금 76만 주 순매수했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롱 포지션인 거예요. UBS랑 시티 쪽 롱 포지션이고 모건 스탠리, JP 모간 얘네가 지금 숏을 치고 있다. 근데 어쨌든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 2025년도 4분기 매출도 역대 최대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내년 1분기에 나오겠죠. 실적 시즌이 나오면 주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매 세력들이 다시 주식을 상환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급등 신호탄이 나올 거고 그 급등 흐름으로 기세를 모아서 실적 발표까지 갈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등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 타이밍을 먼저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숏스퀴즈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 지금 영상 보시고 7371나 7454여기로 APR이라고 남기면은 제가 장중의 흐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건 자 보신 것처럼 11월 24일 공매 수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11월 24일에 매도가 나왔던 건 JP 모간이고 모건 스탠리다. 그리고 여긴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도를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던 날 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공매를 이쪽에 쳤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매도 결국엔 주식을 되갚아야 되는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밑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갚겠죠. 앞으로 올라갈 게 보인다면 만약에 APR이 지금 이 자리에서요 더 못 간다. 그런 취지였다면은 얘네가 공매도 여기서 안 끝냈을 거예요. 계속 공매를 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APR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분기 연결 2025년 연결 매출 3,800억. 아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창사 이래 2025년 3분기에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 지난 4분기에
지난 4분기죠. 처음으로 2천억 돌파하고 3분기 바로 4천억까지 돌파한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3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일본의 규탄 메가와리 같은 주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행사가 종료됐더라도 이제 프로모션 효과가 일회성이 아니라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두고 지금 함부로 여기에 공매를 쳐버렸으니 얘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해졌을 때 빨리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해겠죠. 그리고 매수를 하면은 주식 갚겠죠. 공매 없어지겠죠. 주가 올라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APR 영상에서는 공매 수량이 급증했던 날 매도가 나왔던 창구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창구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폭발하는 날, 그때 숏커버링 뭐 혹은 숏스퀴즈 일어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등 타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게 지금 공매 쪽에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APR이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와서 잘 가고 있는 건지, 공매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 APR이 지금 만들어 놓은 27만 9,500원, 이 자리는 결국 이제 돌파하기 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찰나의 순간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뭐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디바이스가 지금 3분기에 디바이스 부분에서는 3분기에 누적 판매 대수가 지금 500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25년도에는 클렌징 디바이스, 뭐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하이 포커스 샷 3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2026년도에도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의 구도가 보이죠. 2026년도 상반기에 올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대박이 났네. 그 다음은 신제품 출시했다는 기대감으로, 야 올해도 지금 APR 매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또 APR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점에서 벌써부터 이제 공매도가 들어와 버렸으니 굉장히 이쪽은 좀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전년 대비 이제 200% 이상 상승하는 높은 성장률을 마찬가지로 보여줬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외 매출 시장에서의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APR의 주식이 34만 원을 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34만 원을 터치한 이 주식이 반등하는 그 타점, 그 첫 번째는 공매의 세력, 쇼스퀴즈나 쇼커버링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반등 타점 잡았다가 이제 매도 역시도 우리가 또 기준 잡아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APR의 주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이 그림은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날 공매 세력들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 것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에 주가가 좀 눌리면서 60선,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0선인데 초록색 60선을 이탈하면서 투매를 좀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떨어졌을 때 최대한 저렴하게 잡아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상환을 좀 하고 싶겠죠. 그래야 공매 쪽에서 손실이 최대한 줄어들 테니까. 네, 그래서 APR이 좀 이렇게 60선 좀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말씀드렸던 이 공매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대응 위해 7371-7454기로 APR이라고 꼭 문자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기준 잡아드릴게요. 우리 APR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선물을 좀 하나 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이 선물도 함께 챙겨가세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